이 종목은 대체 왜이고요? 월요일장 어떤 종목이 화제가 되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익 Q&C를 열어볼게요.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여기저기서 화재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미에 있는 원익 Q&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요. 이 원익 Q&C가 불산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혹여나 불로 인해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을까 정말 우려가 됐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소방서에서 불 진압 완전히 했고 유해 물질, 이 분산 유출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주가는 왜 이렇게 자꾸만 빠지는 것일까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의 하락세고요. 지금은 5.79%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그룹주는 아직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푸드, 지주 모두 2에서 3% 이상의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이제 경영 복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드로 인한 이 실적 우려감, 이거 아직 내리막길에서 터나지 못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주사 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챙겨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죠. 4% 이상의 급락이 오늘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마일스톤 대금의 이 지급 조건이 충족돼서 287억 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이제 소송이 제기됐고 여기서 피소를 했습니다.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다시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이고요. 84,3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기획은 나흘 연속의 상승세를 보이다 지금은 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좋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좋고요.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성장성, 여기에 배당 매력까지 충분하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 오늘 또 장중한때 기록이 됐습니다. 21,950원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LG전자 3.5% 오늘 또 밀려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7,455억 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 이상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 예상보다 안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68,000원까지 또 밀린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 세울게요. 넷마블이 장 초반부터 꽤 강하게 치솟아서요. 지금도 4% 이상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대형 신작이 기대되고 있는 거죠. 올해 안에 게임 하나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정부가 수소차를 포함한 신산업에 대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고 전기차, 수소차 다 합쳐서 한 36만 대를 보급할 것이라는 계획도 나옵니다. 오늘은 전기차 쪽보다는 수소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더 탄력적인데요. 어떤 움직임 좋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소차 관련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차 관련주로 또 저에게 큰 수익 안겨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수소차 관련해서도 또 긍정적인 뷰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시각이신지 한번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보시게 되시면은 사실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가솔린과 디젤 간의 관계가 나중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생각으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 함께 같습니다. 공존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차종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 분야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먼저 그 포문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수소차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서 그 뒤를 이어가고 향후에는 나중에 전기차, 수소차 그런 선택에 따라서 이제 이 차량들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보게 되면요.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22년도까지 36만 대를 이제 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사실 8곳의 충전소가 있고 3기 정도가 지금 충전 개발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19년도에는 30개 그리고
내년에는 310개까지 충전소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넥소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만 한정적인 수소차가 아닌 이제 세계에서도 다양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수소차로 더욱더 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수소 충전소 이제 특수 목적 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효소중공업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까지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13곳의 기업들이 특수 목적 법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수소차의 생태계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을 저희가 꼽아봐야 되는데 네. 좋아요 의견으로 갈까요? 네, 제 투자 의견은 좋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일단 전기차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수소차 관련돼서도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정부의 확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산업에서 충분히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률을 이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건 EM코리아라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네, 네. 자회사 관련돼서 이 수소 충전소를 이제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이제 마켓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충전소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될 때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그렇게 횡보한 이후에 그렇게 올라간 부분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관련주들이 진짜 수소차 관련주인가에 대한 의문은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 EM코리아를 우리는 한번 집중을 해보죠. 투자 의견 좋아요고요. 충전소 관련한 수소차 충전소 관련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EM코리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게임주 하나 열어볼까요? 넷마블입니다. 11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뭐 대형 게임 신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내놓지 않을까,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왜 한동안 게임주들 중국 판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기대 걸지 말자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강하게 튀어오르는데요.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랬던 부분이 사실 주가에도 이미 많이 녹아들어져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시게 되시면은 3분기의 실적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YOY 기준이나 QQ 기준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할 것 같고요. 컨센서스 역시나 조금 하회를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좀 접근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미 일단은 이런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3분기에 안 좋았던 기업보다는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목요일 날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블레드 앤 소울 레볼루션 관련된 연내 국내 출시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화제를 모을 만한 게임인가요? 뭐 예전부터 이제 블레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억 이상의 매출을 와. 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하루 매출이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보게 되면 블레드 앤 소울 레볼루션만으로도 200억 이상의 매출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넷마블 자체가 워낙 이제 주가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감도 없었었고 이런 부분이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주가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좀 그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럼 이제 바닥권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면 좋아요 정도로 저희가 찍으면 괜찮겠죠? 네, 좋아요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사전 예약이 아무래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레드 앤 소울 관련해서 이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게임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일단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말 신작이 출시된 이후에는 조금 한번 수익을 결정을 지으시고 아하. 그 이후에 조금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좋은 얘기일수록 뭔가 D-Day에 딱 그 돌입하는 순간 주가는 휘청이던 그런 기억들이 많잖아요. 넷마블도 신작 그 이전까지만 저희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눌러보고요. 이번에는 LG전자 쪽으로 한번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3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해요. 진짜 떨어지는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뭐 잘 나와도 뭐 시장 예상보다 안 된대요. 이게 LG전자 왜 최근에 스마트폰도 뭐 새로 나왔다고 해서 뭐가 카메라 렌즈였나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5개가 네. 뭐 붙여졌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참 스마트폰 사업은 LG전자 힘겨워요. 어떤 평가 가능하겠습니까? LG전자의 사실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미 판도를 바꾸기에는 많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에만 1,3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별다른 기대를 가져보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4분기에도 이러한 추세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폴더블 폰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회계문의는 바뀔 수는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 역시나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전자의 일단 3분기 실적 일단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한 3% 이상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업 부분으로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전 사업 부분이 사실 QQ 기준으로는 좀 확대가 된 사업부가 없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네.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모든 사업 부분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 3분기 실적은 뭐 전년도 대비했을 때 잘 나왔는데 4분기는 이보다도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에 지금 이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요. 한 5천억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뭐 낮아지는 게 당연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주가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그래도 많이 떨어지긴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직도 신규 접근은 조금 무리입니까? 저는 일단 투자 의견은 글쎄요를 드리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일단은 많이 빠지기는 했었지만 자동차 전장 사업부 자체가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이 계속적인 뭐 BEP 내지는 약간의 이 영업 손실 이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주가가 턴할 만한 이슈가 잡힐 때 저희 다시 LG전자에 대한 부분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또 배당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제일기획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주가는 사실 뭐 상승, 하락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언제 이렇게 올랐는지 52주 신고가더라고요. 어떤 평가하십니까? 네,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삼성향 관련돼서 이제 광고가 많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 상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대주주가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마케팅 강화 전략을 펼치게 되면서 매년 한 10% 이상의 더 많은 광고비를 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북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번 2분기 그리고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전에 안 좋기 전에 상황까지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자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루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매력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300원의 배당을 좀 줬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760원으로 이제 배당 금액 자체가 많이 상향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2018년도에도 혹여 더 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배당주에 대한 매력 그리고 이 배당주 상향에 대한 매력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더 좋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살짝 조금 모아봐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제 의견은 자체는 글쎄요를 좀 드리는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가요? 아무래도 일단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다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워낙 이
제일기획의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로도가 좀 많이 누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더 좋은 수익률로 이 투자자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일기획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단계로서는 글쎄요. 저희 도장 찍고 내일장 탑픽을 하나 꼽아봐야 되는데 좋아요를 몇 개로 주셨던가요? 넷마블도 좋아요고 수소차 관련주도 네. 좋아요. 어떤 쪽을 내일장 탑픽으로 꼽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탑픽은요. 네, 넷마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게임주가 내일장 탑픽으로도 꼽히네요.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넷마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장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안신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동반 상승 전환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다시 약세로 전환돼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개장되면서 낙폭을 확대했고요. 일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6일째 지수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일째 지수를 낮춰가면서 호가 부근에서는 각각 0.6%의 조정, 코스닥은 0.88% 하락세를 보이면서 각각 2253, 766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날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이 없더니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0.56% 오르면서 44,950원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IT주 안에서 SK하이닉스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1.28% 탄력 있는 움직임 보이면서 71,2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3분기 부진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나 싶었는데요. 장중 출렁임이 상당했죠.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장 중반만 하더라도 이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다시 한번 쭉 밀려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라젠이 6.69%, 82,300원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잡는 모습 보입니다. 또한 이 HLB 급기야 순위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나노스가 그 틈을 치고 올라와서 순위권 5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1.01% 오름세 8,000원을 딱 형성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CJ-ENM 2.27%의 약세로 24,800원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장 좋은 탄력을 보이고 있는 건 이 포스코 캠텍으로 67,000원에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10월 8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만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월 연저점 수준 근처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나 유가,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수의 반등 시도가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어두운 전망이 겁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9% 밀린 채 2254선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 또 0.84% 하락하면서 767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1,832억 원 매도했습니다. 6일째 하락하는 지수처럼 6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와 맞서 싸우는 개인은 1,497억 원을 샀습니다. 6일째 매수하는 모양입니다. 코스닥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또 모처럼 만에 매수에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88억 원,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담았고
기관도 동반으로 쌍끌이 매수에 나타나면서 282억 원의 순매수 우위. 다만 개인과는 엇박자를 탔죠. 개인이 36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또 실적 발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BH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발 우려감이 돌았던 것과는 달리 견조한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3분기 영업이익이 4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7%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고 장중 2만 원 터치했는데 마감은 19,4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와 모드투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행사 모두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닝 쇼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하나투어 3.83%의 급락, 모드투어 4.1%까지 하락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